이제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이종섭 주 호주대사가 오늘 오전에 귀국했죠. 잠시 이 대사 발언 영상을 보고 오시죠.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오늘은 다시 중보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안장 회의 참석하기 위한 겁니다.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와 일정이 조율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아마 다음 주는 방산협력과 관련된 업무로 상당히 일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지금 한 호주 간에 계획되어 있는 외교장관, 국방부 장관 2+2 회담 준비와 관련한 업무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업무가 전부 다 호주 대사로서 해야 할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호주 대사로 임명돼서 출국한 지 11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 뭐 기자들이 계속 문의를 했겠죠. 외교부가 오늘 오전 8시쯤에 싱가포르 항공편 타고 귀국한다고 공지를 했더라고요. 공항에서 계속 뻗치기 하니까 이제 문의 들어오고 하니까 아마 공지한 모양인데 사실 예상보다는 뭐 경유까지 해서 좀 빨리 들어왔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네, 일단은 그 기자들 뭐 이제 몇몇 기자들 언론사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비행기에 들어온지 몰라서 일단은 한 대 이제 도착하면은 이제 좀 이따 이제 열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럴 때마다 이제 쫙 보고 있다가 에이 또 아니네 그러면서 굉장히 아이고, 피곤했다고 네. 아침부터. 그리고 뭐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민주당 지도부도 막 새벽같이 이제 갔으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초유의 관심사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외교부가 아예 공지를 했어요. 싱가포르 경유해서 오고 있다 이렇게. 이게 이거는 추정입니다만은 웬만하면 좀 조용히 피해서 들어오고 싶었지만은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니게 됐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딱 시간을 공지를 해서 저렇게 브리핑까지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돼요. 네. 이종섭 호주 대사는 이번에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무혐의가 입증되면 다음에 대선 나가도 될 정도로 전국적인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전임 호주 대사 이름 기억하세요? 혹시 호주 대사 중에서 이름 기억나는 분 있어요? 아니, 그냥 없잖아요. 대사 중에서 이름 기억나는 사람 한 명이 없어. 와, 근데 호주 대사 이름을 아마 전 국민이 다 알게 생겼다. 그럼요. 그렇게 진짜 그런 효과는 있네요. 네. 이럴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처음부터 무리하게 호주 대사로 임명했으며 급하게 내보냈으며 또 급하게 또 불러들이고 온 거 자체도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종섭과 관련된 이슈는 총선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제 이종섭 대사가 우리 MBC 기자한테 왜 이렇게까지라고 물었는데 그때요. 모든 맞아요. 사람이 다 되묻고 싶은 거죠. 왜 이렇게까지라는 얘기를 되묻고 싶은 대목이기도 해요. 근데 이종섭 대사가 조금 전 영상에서도 밝혔듯이 공식적인 사유는 다음 주 오는 25일에 6개국 주재대사가 만나서 현지 정세와 방산시장 현안 논의하는 회의 때문에 들어왔다는 건데 근데 사실 이 회의가 다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한겨레가 이 회의를 귀국 발표 당일 그러니까 어제 최종 결정됐다고 단독 보도를 했고 사실은 정례 공관장 회의가 다음 달에 예정이 된 상황이라서 뭐 다음 달에 들어올 거다. 그때 뭐 조율해서 조사 받을 거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게 이제 총선 다음이니까 이종섭 대사 빨리 불러오기 위해서 급조된 회의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해 7월하고 9월에도 열렸는데 다 화상회의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도 이례적이다라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저는 뭐 이종석 대사도 그렇는데 여기에 이제 6개국 방산협력 회의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인도네시아, 폴란드 이분들도 갑자기 들어오게 됐는데 좋아하고 있을지 그러면 속으로 욕하고 있을지 피곤하다 시차 때문에 이렇게 궁금하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급작스럽게 이뤄진 거고 뭐 이거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여당 뭐 의원들 뭐 이거는 친윤 뭐 이런 거 예전에 꼬리표가 붙었었던 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입이었던 김은혜 전 홍보수석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빨리 귀국해라 이거에 뭐 못 이겼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이 공관장 회의도 잡힌 거고 이게 정치적인 이유가 훨씬 크다. 사실 이게 꼭 만나서 해야 되나요? 저는 궁금하다. 혈세다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 비행기 값도. 비행기 값 좀 들여서 방산 수출을 더 잘할 수 있으면 그 몇십 배, 몇백 배의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만나서 해야 돼? 작년에는 왜 만나서 안 했어 그러면? 올해는 좀 더 수출을 잘하기 위해서. 작년에 화상회의 해가지고 별로 수출이 안 됐나 봐요. 그래요? 부진했어? 확실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이상한 거예요. 작년에도 대면 회의를 했으면 우리가 아이 그래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올해도 그러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작년에 2차례 화상회의하고 올해는 갑자기 불러들여가지고 대면 회의하고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해명을 외교부나 대통령실에서 하더라도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여권으로서는 대단히 괴로운 일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호 양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후보는 귀국하는 것만으로 안 된다. 네. 사퇴해라. 이런 식으로 욕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이종섭 호주 대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반등을 못하고 국민적인 의혹이 점점 커져가면 이거는 귀국뿐만이 아니라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국민의힘으로부터 아주 집단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룰루님이 조금 전에 이제 박대령 3차 공판 눈물 났다고 댓글 올려주셨는데 안 그래도 오늘 또 공교롭게도 이제 학명가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3차 공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전에. 박정훈 대령 변호인이 이제 김정민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 없는 사람은 재판받으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피의자는 국민 세금으로 비행기 타고 바다 건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 모습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법정에 세우겠다고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당연히 박정훈 대령 측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고 좀 이제 뭐 정무적인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냥 국민의힘 여당 선거 망한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예, 아니 그냥 진지하게. 또 너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거가 수습이 돼가지고 이제 반전이 되기에는 선거가 너무 시일이 안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 다다음 주 금요일에 지금 2주밖에 안 남았어요. 다다음 주 금요일에 사전투표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 하잖아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종섭 저 공항에 나와서 오는 기자들이 다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까요? 기자들 뭘 취재할까요? 집에서 이제 기자들 이제 뻗치기 하거나 뭐 숙소에서 뻗치기 하거나 뭐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사가 될 거예요. 일단은 그 사회부 기자들한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거짓골을 하고 아마 그 근처에서 고생을 할 텐데 이거 일거수일투족이 또 나오고 지금 얘기했듯이 뭐 박정훈 대령 측 얘기도 또 나올 테고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이것 때문에 또 한마디 할 테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공수처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공수처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게 송영길 대표 예전에 돈봉투 수사를 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송영길 대표가 나 수사받겠다라고 하니까 검찰에서 아니 좀 기다리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밑에서 이제 돈봉투 뿌린 사람들 받은 사람들 다 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수처가 지금 입장을 이제 비공식적으로이지만 낸 게 뭐냐면은 밑에 지금 다른 관계자들이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이종섭 차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 갈 수순이 아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대통령실이나 뭐 여당에서는 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 안 했냐, 니들 일부러 시간 끈 거냐, 뭐 좌파 언론과 결탁한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공수처한테 공을 떠넘기겠습니까? 지금 공수처장도 지금 뭐 이렇게 바뀌면서 뭐 이제 공석인 상태고 막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공수처 수사를 받고 나와도 형식적이 될 가능성이 지금은 높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또 기사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은 2주 동안 계속 나올 거예요, 기사가. 이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이를테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거나 조금 잠잠해진 거는 안 보여서 그래요, 김건희 여사가. 안 보였잖아. 그러니까 완전 다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종섭 리스크. 오히려 계속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용산에서도 고민을 했던 게 그거래요. 아니,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럼 거기서는 뭐 이게 해소돼? 약간 이런 거 가지고도 약간의 이제 당하고도 약간 신경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됐든 저래 됐든 이거 망한 것 같다, 국힘은. 장 소장님은? 아니, 이거 객관적인 평론이야. 내가 뭐 누구 편에 드는 사람이 아니잖아.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망한 것 같아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니 근데 이제 네. 여러 가지 설명을 우리 김준일 대표님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또 하나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서 너무 많은 언급을 해요. 근데 공수처법에 의하면 네. 대통령실은 이렇게 관여하거나 언급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저 같은 사람이 왜 공수처 수사 안 합니까? 공수처 나빠요. 이거는 괜찮아요. 전 권한이 없으니까. 근데 대통령실은 공수처장을 또 임명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뭐 인사와 관련 예산과 관련해서도 자신들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수사 외압, 압력으로 분명히 받아들여져서 분명히 나중에 법적 책임을 또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제 방금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종섭 대사 측이 결국은 신속한 조사 촉구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혹시 공수처 앞에 가서 이제 수사를 받겠다 뭐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벌써 조사받을 기회를 계속 언급하는 걸로 봐서 그러면 어쨌든 지금 아까도 잠깐 설명하셨지만 공수처는 지금 단계상 이종섭 전 장관까지 부를 수순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공수처에서는 1월 달에 김계현 사령관하고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직 확보한 자료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지금 이종섭 호주 대사를 수사할 만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나 아니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왜 빨리 불러서 조사해야지 왜 조사 안 하는 거야. 다시 호주 보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공방들이 오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불리한 이슈예요. 근데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제 이종섭 대사 들어올 거다 얘기하면서 황상무 수석 자진 사퇴 언급하면서 오늘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랬거든요. 성재 앵커님, 해결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그 정의를 아십니까? 다 해결된 겁니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게 새로운 개인기로 지금 되게 비슷한데요? 약간 비슷했어. 연습을 하셨나 봐요.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기저기 잘리니까 이제 이거라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개콘에서 불러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오늘로써 문제가 다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거 언급하지 마세요. 저희가 그래도 용기 있게 얘기했잖아요. 저 한동훈 저 비대위원장 대통령한테 혼나면서까지 이 부분 얘기했고요. 윤핵관이라는 여러 후보들도 용기 있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의 진정성을 좀 알아주세요. 더 이상 이 문제가 총선의 이슈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시죠. 라는 항변인데 야당이 가만히 안 있죠. 야당이 오늘 선거의 중요한 호재인데 계속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할 거고 아무리 대통령실과 외교부에서 설명을 하더라도 보수 우파 패널인 저도 솔직히 납득이 잘 안 가서 이 이슈는 계속될 거다. 불리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맞는 말씀이고 이제 해결됐다라는 게 그러니까 당이 요구한 거를 대통령이 받아들였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됐다라는 거고 요게 이제 또 한 축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당정 갈등 아니면 윤한 갈등이 이게 이제 굉장히 불거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종섭 이슈는 중도층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거라면은 소위 말하는 당정 갈등, 윤한 갈등은 보수 결집에 사실 이제 좀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약간 심상치 않거든요. 그 굉장히 그 내밀한 얘기는 우리 장성철 소장님한테 여기를 구속하시고 들어보시고 이제 여기 구속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경로했다라는 거예요. 배신감 느꼈다, 뭐 이런 거 오늘 중앙일보 기사에도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한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불거지고 있으니 이철규 뭐 의원이랑 싸웠네, 뭐 누가 먼저 그만두네, 막 이런 것까지 막 나오니까 이제 우리 원팀이에요. 그리고 우리 얘기 용산이 다 받아줬으니까 이제 갈등 없어요라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종섭 문제는 이종섭 대사 문제는 그냥 계속 굴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예.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용기 있게 얘기를 잘했고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물밑으로 많이 노력을 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리더십과 정치력에 대해서는 칭찬에 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왜 뜬금없이 칭찬해? 아니 어느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가 대통령이 거의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지난주에는 입 다물어라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언급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부분을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끝나고 두 분이서 같이 출국하려고 그래요 지금. 네, 아까 방금 이제 김태호 의원 얘기를 하셨는데 자진 사퇴 촉구하는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안철수 공동
선대위원장이죠. 예? 선대위원장도 귀국이 너무 늦었다. 스스로 거치 판단해야 된다라고 지금 의견을 밝혔어요. 사실 여권 내에서 이제 귀국으로 안 된다. 이거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요. 후보들은 느끼거든요. 사람 뭐 주민들을 만나보면은 이 이슈와 관련해서 이정석 빨리 귀국시켜. 빨리 사퇴하라고 그래.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하고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과 불거진 후에 주민들이 본인들을 바라보는 눈빛과 손 악수의 따뜻한 온기가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온기가 달라요. 달라요. 그냥 이렇게 정말 형식적으로 악수하는 거하고 애정을 담아서 악수하는 거하고 후보들은요. 악수만 해봐도 저 사람이 내 표가 되느냐 아니냐를 본능적으로 알아요. 압이 다른가요? 다르고 그냥 뭐 하여튼 눈빛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한 2주 전부터 이제 점점 온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거죠. 차가워졌다. 그게 이제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고 선거에 불리하면요. 후보자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뭐 대통령이고 뭐 당 지도부가 없어요. 그냥 본인 당선되기 위해서 할 말을 하는 정치인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퇴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퇴로는 계속해서 다른 의원들 입을 통해서도 계속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 여론조사 얘기하셨으니까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갤럽 기준으로 3월 매주 금요일날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3월 첫째 주, 이제 5일에서 7일에 조사한 3월 첫째 주랑 12일에서 14일에 조사한 3월 둘째 주 여론조사 지표가 국민의힘이 너무 극적으로 변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 서울 지지율이 3월 첫째 주에는 45%였는데 3월 둘째 주에 30%가 됐어요. 15%포인트가 한 주 만에 빠졌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중도, 자신의 중도라고 한 사람의 대통령 긍정평가가 3월 첫째 주에는 38%였는데 이게 24%로 한 주 만에 14%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근데 중간에 뭐가 있었느냐. 3월 10일 날 이종섭이 출국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조금씩은 변동이 있지만 이 정도로 큰 폭으로 한 거는 뭐 의대 정원이나 물가나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종섭 때문이다라고 국민의힘에서도 판단하고 있으니 지금 이걸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퇴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은 또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게 완전 딜레마 진퇴양난이에요.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 이 국면에서 사실 2차 윤한 갈등 국면이 이종섭 황상무 수석 사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비례대표 명단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종섭 황상무 사태를 덮기 위해서 비례대표의 갈등 문제를 일부러 내세운 거다. 이슈로 덮는다. 이슈를 덮는다? 네. 이의제이다? 네. 그렇게 전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철규 공관위원이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 비대위원장 당신 말이야 비례대표 공천 잘했어 못한 거 아니야 막 삿대질한 거 아니에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이철규 공관위원이 본인이 스스로 고백을 했듯이 용산에서 몇 명 이렇게 좀 얘기를 해가지고 본인이 전달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잖아요. 한 5명 정도 이름이 나오던데. 그래서 용산을 향해서 저는 정말 일 열심히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안 들어줬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책임 없어요. 저는 열심히 했어요. 네. 어필하는 그렇죠. 기자회견. 이 기자회견은 본인을 위한 기자회견이다. 그럼요. 그게 한 가지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영입위원장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영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강남에 아니면 TK에 영남에 좋은데 지역구 우리가 해줄게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비례대표 상위 순번으로 해줄게요. 그러니까 우리 당 오세요. 많은 분들 꼬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도 제대로 좋은데 받거나 비례대표에 포함이 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분들을 향해서도 나 할 만큼 했는데 진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 안 들어줬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빠.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어제 이철규 공관위원회 기자회견의 요지는 한동훈 나빠요. 그거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제 사실은 이 장성철 소장님의 소소한 단독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거 그 비례대표가 이제 용산에서 요구했던 비례대표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이게 짐작했던 김모 씨나 뭐 이런 분들이 아니라 백현주 국악방송 사장, 이익선 전 기상캐스터 그리고 김영민 그 코미디언 출신 유튜버 김영민 그리고 민영삼 그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이 사람들이라는 거를 방송에서 사실 얘기를 하고 그게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게 역시 장성철의 이 정보력이란 대단하다.
근데 저는 이 4명을 보면서 이 4사람이 왜 들어가야 되지? 이게 너무 의문인 거야 도대체. 아니 민영삼 이분이 왜 호남 몫으로 들어가야 되나? 이분이 그리고 직함도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이 제가 누구 이분은 만나본 적도 없고 뭐 비하할 생각은 없는데 이분이 사회통합에 적합한 인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명단을 봤을 때 이 명단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제 뭐 그게 이철규 의원이 했던 용산에서 하여튼 어쨌든 이 명단을 보면서 이 사람들 넣으면 이상해질 것 같은데 딱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제쳤는데 이제 문제가 커진 거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배신감을 엄청나게 토로했다. 이 명단을 보면서 맞아요. 최종 명단을 보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을 분위기예요 지금. 근데 기자회견을 내용을 이렇게 보면 구구절절해요. 사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내가 비례대행동 명단이 오후에 발표된다고 기자들한테 취재를 받았는데 그래서 전화를 한 위원장한테도 하고 사무총장한테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 그래서 내가 당직처 사무처 직원 당직자한테 확인했더니 뭐 다 안 들어갔다 그러더라. 그래서 원내대표한테 연락해서 밀실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함께 가냐 이랬다는 얘기잖아요. 알리바이를 만든 거죠. 알리바이다. 대통령님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거 진짜 한동훈 비대위원장 안 들어간 내가 아니고 얘가 이랬어요. 이런 건가요? 저 정말 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거죠. 그런 변명 항변. 그런 변명이다. 이 기자회견은. 더 이상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이철규 공관위원이 더 이상 이 부분 관련해서 문제 제기는 안 하고 어제로서 내가 할 도리는 다 했으니까 나한테 책임 묻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그냥 퉁치고 지역구로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봉합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4명이 안 들어갔어요 지금. 그렇죠. 최종 명단에 그러니까. 최종 명단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배숙 전 의원, 조배숙 전 의원이 당선권이 13번에 재배치되고 그다음에 이시우 전 서기관 자리에는 이다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가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사무처 몫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요. 이것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봉합이라고 하지만은 용산에서는 이거를 봉합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다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가 사무처 몫으로 17번에 배치된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다리 경제부지사는 상당히 경력도 화려하고 능력도 있으신 분이에요. 훌륭한 분입니다. 능력 많습니다. 의정활동 잘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사무처 몫은 아닙니다. 사무처 몫은 아니다. 네, 보통 이제 후보로서는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사무처 몫은 이기는 좀 그렇다. 뭐 사무처에서 이렇게 좀 뭐 근무를 하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사무처 몫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기획국장, 총무국장, 조직국장 이게 3대 요직이거든요. 보통 20번 안으로 요 3대 국장 중에 한 명을 좀 배치를 하고 20번대 초중반에 이제 이 2명을 배치를 하는데 기조국장, 총무국장, 조직국장 아무도 지금 배치를 못 받았어요. 그 사무처에서는 상당히 좀 격앙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사무처목이라고 그러냐. 이분이 뭐 TK이고 여성이고 여성 능력자 이렇게 해야지 왜 우리한테 생색내냐. 이런 식으로 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철규 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인물들 그 4명 다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냥 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봉합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봉합으로 비춰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수 분열의 우려가 이제 결집의 우려가 있으니 봉합이 됐다라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수용하는 척하면서 본인 뜻대로 한 거예요. 끝까지. 거기에 더 경로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실지 이제 총선 끝나고 이거는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 대통령 개인의 어떤 감정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뭐 이제 쳐내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총선이 만약에 패배를 하면은 총선 패배 원인을 놓고 경론이 붙을 거예요. 친한계와 친윤계가 야 거봐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야지 뭐 이런 얘기와 무슨 얘기가 대통령 때문에 망했다 이러면서 약간의 이제 갈등 소지가 이제 이거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임 소재 문제가 상당히 불거질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이철규 공관위원이 좀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떠한 좀 경력을 가진 젊은 두 분이 앞순위에 배치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한 두 분은 빠졌어요. 이시우 씨랑 강세원 씨 같은 경우에 이거를 집어넣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생길 것 같다. 집어넣은 사람이 있다. 네. 그래가지고 전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주진우 캠프에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나중에 분명히 좀 책임 소재를 좀 밝히고 싶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이. 네. 그러면은 유난 갈등은 이건 봉합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쇼윈도 부부 같은 느낌이에요. 아, 지금은. 쇼윈도 부부다. 이거 다 망하겠다. 그래서 그런데 아마 글쎄요. 그렇다고 지금 대놓고 뭔가를 할 수는 없겠죠. 서로. 그런데 이건 진짜 총선 끝나고는 큰일 날 것 같아요. 큰 파장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비유할게요. 이게 여기가 찢어졌어요, 살이. 근데 거기 이제 반창고를 붙여놨어요. 피 흘리지 말라고. 꿰매야 되잖아요. 지금 꿰매지는 못해요. 왜냐면 양쪽에 감정해골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정말 야당,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야당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망감과 분노가 더 커져버렸다. 그래서 이거 봉합되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이재명 지지자들 감정 안 좋은 수준까지 간 거 아닌가 지금.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각에서는 어쨌든 황상무, 이종섭 수습과 비례대표 명당 조정을 주고받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그게 이제 해석인데 해석인데. 한 커플이 이제 벗겨서 보면은 내막은 좀 그렇지가 않고 서로 가만두지 않겠어. 서로 쌓여 있다. 서로 이제 막 서로 이런 이제 것 뭔가 같아요. 쌓아놨다. 그래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네, 총선은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불협화음 없이 갈등 없이 보이게 해서 치르려고 하겠지만 총선 후가 여권에서는 상당히 권력 구도의 개편 그리고 정말 끈끈하게 우정과 사랑으로 뭉쳤던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분 간의 관계도 파탄나서 대단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총선 승리하면은 그래 좋은 분위기로 쓱 넘어가겠지만 총선에서 패배하면은 분명히 책임 소재를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한동훈 너가 내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야. 아니 대통령님이 갑자기 이종섭 임명하는 바람에 안 된 거예요. 이러면서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총선 후에 국민의힘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용산 대통령 이제 대통령실과 특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은 뭐냐면은 최근에 국민의힘과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 거는 온전히 자기 탓이 자기 덕분이다. 아, 내 덕이다. 예, 의료 개혁 뭐 이거 의대 정원 문제 이제 하면서 굉장히 지지 많이 받았고 실제 대통령 지지 올랐고 그리고 이제 민생 토론회 하면서 호응이 굉장히 컸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 야당도 아닌 여당 놈들이 이 아픈 것들을 지적을 하고 이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더 커졌다. 이게 지금 당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이게 뭐 어느 게 진실인지 뭐 실제와 부합하는지는 별개로 봤어요?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하세요. 봤어요? 아니, 그 여러 루트로 본인이 나한테 얘기해줬잖아. 왜 그래? 들리는 얘기로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인식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중에 결과를 놓고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근데 사실 성난 가브리엘라님이 875원짜리 파가 어디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도 대통령께서 거기 가셔가지고 거기서 쇼핑하시던 분들은 파를 875원에 살 수 있었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네? 지금 바로 대통령 간 다음에 바로 다시 2,760원으로 돌리면은 속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팔고 있대요. 할인 기간이 좀 늘어났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지금 대파 사실 근데 교통비가 더 나온 거 아니야? 대파 한 단 하려고 왔다 갔다 하면은. 근데 사실 최재형 의원이 대통령실 인적쇄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게 사실은 요런 뭐랄까 정무적인 판단, 뭔가 보좌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재형 의원께서는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어떤 지난 토요일에 대통령 비서실장 이관섭, 그다음에 정무수석, 홍보수석 이 세 분이 대통령실 관저로 가서 대통령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시국 수습책을 얘기를 다 했거든요. 수습책을 얘기했다. 참모들은 막 혼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조금 고집을 부리신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참모들이 대통령을 좀 설득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